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남북이 정상회담 의전과 경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사전 실무 협의를 갖습니다. 하루 연기해서 오늘 개최되는 건데요. 네, 정상회담 의제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이봉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사전 실무회담 오늘 열리는데 이 소식부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열리는 건데요. 원래는 어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틀 전에 이제 북한이 하루 연기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의전, 경호, 보도 실무회담이 열리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게 관심이 가는 게 뭐가 있냐면 정상회담을 과연 처음으로 TV로 생중계할 것인지 그리고 또 두 정상 간의 부부가 오찬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뭐 여러 가지가 관심이 가질 수밖에 없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또 어떤 방식으로 예. 군사분 계선을 넘어올지도 또 관심입니다. 뭐 예를 들면 도보로 넘어오느냐 아니면 뭐 차량을 이용하느냐 뭐 그런 것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오늘 이 실무회담이 열리면 이번 주 토요일에는 또 통신 실무회담이 열립니다. 예. 통신 실무회담에서는 역시 가장 큰 논의 주제가 뭐냐면 남북 정상 간의 한라인 개설 문제입니다. 우리 특사단이 방북했을 때 이 합의안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이 한라인이 개설이 되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이 27일 날 열리는데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수시로 통화를 해가지고 예. 의제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한라인이 과연 언제 이렇게 개설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언론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어제 정상회담 의제 얘기가 나왔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앞서서 우리 정부가 밝힌 정상회담의 3대 의제는 가장 큰 관심인 비핵화하고 그다음에 남북 관계하고 그다음에 이제 평화 정착 이렇게 세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어제 강경화 장관은 좀 융통성 있게 이거를 잡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야지만 이제 허심탄회하고 이제 폭넓은 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을 그런 지금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반면에 북한의 지금 관심사 중에 하나가 과연 그럼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아무래도 이제 북한이 민감해할 수밖에 없는 또 상당히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그런데 이제 강경화 장관은 정부 차원의 준비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거론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거론이 되더라도 좀 낮은 수위에서 거론이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청와대에서 얘기를 한 게 또 다른 이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남북 간의 경협 문제인데 경협 문제는 활발히 논의되는 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남북 간의 경협 문제가 이제 논의가 되려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의 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좀 대북 제재라든지 그런 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에서 큰 틀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 관심인데 다음 달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포괄적인 타결을 이룰 수 있는 밑그림 작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정상회담을 돌아다 보면 2002년이나 아니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의 경우에 비핵화가 논의가 되지 않거나 논의가 됐더라도 거의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물에도 들어있지 않았고 또 그래서 비판이 나왔냐면 약간 이벤트성이다. 그리고 또 가장 남북 간에 어떻게 보면 제일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남북 관계가 좋다가 냉온탕을 오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거를 좀 남북 간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한 비핵화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아무래도 이번에는 이제 약간 밑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훨씬 더 해결은 5월에 열리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타결을 보는 그런 지금 방향 구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전에는 없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명시적인 언급을 해야 내놔야 된다. 그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만약에 여기서 이런 비핵화와 관련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어떤
소기의 성과가 없으면 그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도 약간 열리기에 좀 약간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 정부는 지금 이 비핵화 문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제로 다뤄지는데 좀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예,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뭐 리비아식 해법, 이란식 해법 의견이 분분합니다. 청와대의 입장은 어느 쪽이 좀 쏠려 있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리비아 해법 그리고 또 뭐 이란식 해법뿐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고르디우스의 해법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몰타 회담 방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좀 논의가 오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뭐냐면 이런 뭐 언론의 이런 이제 다양한 방식이 소개되고 이런 식으로 방향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 포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이런 큰 방향만 서 있을 뿐이지 예. 다른 뭐 세부적으로 뭐 이렇게 들어간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청와대가 지금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그 청와대는 약간 중재하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 비핵화라든지 결국엔 최종적으로 타결을 하는 거는 북미 간의 북미 회담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대신에 이제 중재하는 선에서 우리가 좀 어떤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어떤 방향성을 약간 제시를 하는 그런 측면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결국에는 그 외부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란식 해법하고 좀 비슷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식 해법이라는 건 어떤 핵 협정을 체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핵을 동결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핵화를 이루고 이럴 때마다 단계적으로 그 계단적으로 이렇게 뭔가 상대한테 이렇게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보상을 주는 예. 그런 방식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좀 그런 측면에서 좀 비슷하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는 이 이란식 해법에 대해서 좀 상당히 이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정부 때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가 오바마 전 정부의 어떤 그 성과라고 치부를 해서 상당히 좀 낮게 평가를 하고 있고 예. 뭐 예를 들면 뭐 재협상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 이란식 해법이 아니라 리비아식 해법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리비아식 해법은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북한이 그 예를 들면 핵을 완전히 이제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히 그게 검증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 혜택을 주는 그런 예. 해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해법인데 북한은 이거에 대해서 좀 상당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비아식 해법으로 핵 문제가 풀린 이후에 카다피가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 어떤 주도하는 반군에 의해서 살해되는 그런 상황을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에서 이제 최고 존엄을 상당히 좀 우선시하는 북한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제 또 우리가 정부가 이제 리비아식 해법이 미국에서 어떤 거론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뭐냐면 리비아식 해법도 결국에는 그 단계적인 보상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는 뭐 상통하는 부분이 없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그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앞서서 그 김정은이 이 해법으로 얘기한 것 중에 그 좀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시진핑 주석하고 그 북중 정상회담을 했을 때 그 단계적이고 동시적 조치를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 정부가 얘기하는 거하고 약간 통할 수도 있는데 북한은 더 나아가서 약간 살라미 전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훨씬 조각조각을 내서 그 상황에 맞게 이제 보상을 얻어내는 그런 방식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금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단계적 보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군요. 현재 한미 훈련이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대규모 상륙작전 훈련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기상 악화로 취소가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현재 이제 독수리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1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원래 이게 한 2달 정도 열리고 그리고 3월 초쯤에 열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고 그리고 또 북한이 어떤 대화에 지금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한 달 연기해서 4월 예. 1일부터 시작이 됐고 원래 2달이었는데 지금 한 달로 축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독수리 연습 중에 쌍용 훈련이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상륙작전 훈련인데 이게 이제 짝수연도 올해가 이제 그 짝수연도니까 짝수연도에 이제 그 독수리 훈련의 하나로 이제 시행이 되는 건데 원래는 오늘 그 가장 이제 핵심적인 훈련인 상륙작전 중에 결정적 행동 이 훈련 이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결정적 행동이라는 게 이제 상륙 작전 가운데 4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를 들면 뭐 병력을 탑재를 하고 그다음에 이동하고 예행 연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결정적 행동인데 해안으로 이제 침투하고 그다음에 이제 돌격하고 상륙하는 그런 건데 뭐 영화 그 예를 들면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어떤 첫 장면에 보면 이 상륙 작전에 상륙작전이 이런 나오죠. 모습이 예. 나오는데 이걸 좀 떠올리시면 될 것 어.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이제 뭐 예를 들면 미국의 F-35B라든지 스텔스 전투기도 탑재한 뭐 그 와스프함이 예. 그 뭐 전개가 돼가지고 뭐 이런 훈련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게 취소가 됐고 그리고 또 원래 그 작년 같은 경우에 이걸 또 언론에 공개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자원으로 보이는데 그래 원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그런 방침이었는데 일단은 그 현재 기상 상황 때문에 예. 이런 게 취소가 되고 그 함정 기동 훈련 위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치부 이봉석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